자,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북한의 IRBM을 10월 4일 날 쐈는데 그 3일 만인 10월 7일 북과 석유를 거래한 개인과 업체를 제재하고 나섰어요. 싱가포르 대만 거주자, 마샬 제도 업체 등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선박은 작년에 벌써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계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 해피를 갖다가 계속 추적해서 밝혀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잡은 게 아니라 이미 북한에 대한 대북 밀무역을 그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해오던 데를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북한이 IRBM을 쏘고 나니까 여기에 관여한 개인 사업체 3곳 등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북한군과 북한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행위다라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곽기성이라고 하는 중국 이름을 가진 사람, 대만에 거주하는 천시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 2명, 그리고 또 마샬 제도에 있는 뉴이스턴 시핑이라는 사업체 등 3곳 등을 제재를 했어요. 이들 단체는 북한의 정제유를 여러 차례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크리저스호를 소유나 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나 단체들이고, 이 선박은 유엔이 지금 금지하는 10-10 선박 대 선박 거래를 이렇게 했고, 최소 한 차례 이상 북한 남포항에 직접 석유를 운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간 환적은 중국 랴오뚱 반도와 북한 평안도 사이에 있는 서안만에서 밤에 이루어졌고, 크리저스호는 정체와 목적을 숨기고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에서 선박이 항구를 떠나기 전에 채워넣은 거죠. 근데 그걸 다 끄고 운행을 했다. 대북 밀무역에 나선 배들은 이걸 끄고 항상 우회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 국무부와 해양경비대가 2020년 5월 발간한 제재 경보에서 kim한 행위로 이미 지적을 한 것들인데, 곽기성은 크리저스호를 감독하고 북한과 이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조율했고, 천시환은 크리저스호 선원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제유 운송을 지원했고, 또 뉴이스턴 시핑은 크리저스호의 소유주로 등록된 업체고, 나머지 사업체 2곳은 곽기성이 소유하거나 그를 위해 활동했다는 거예요. 아마 정부와 관계가 있는 인물로 제3국의 위장회사를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작년 4월 곽기성을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형사 고발의 수배 중에 작년 7월에 크리저스호를 압수한 바가 있었어요. 이번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미 미국이 적발해 놓고 있던 것을 공식화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북한이 4일 일본 영토 상공으로 IRBM을 쏜 3일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해 가겠다. 그래서 북을 돕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북한이 미사일을 IRBM을 쏴서 미국과 일본 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해야 될 조치의 제일 첫 번째가 대북 밀무역 관련 조사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조사 하나하나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다 확인됐어요. 핵연합 국가의 여러 가지 이 물밑 교류를 위해서 대담한 구상을 갖다가 말하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대북 밀무역 조사를
해야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을 공개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일파만파로 적어도 남한 사회 내부에 지금 이 반역적 행동은 정리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북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한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은 올해도 계속 반복됐고, 대북제재위에 통보된 북한의 허용된 공식 정유 수입량은 상한선이 50만 배럴인데, 북한이 이런 밀수를 통해서 이걸 훨씬 넘겼을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선박간 해상 환적 시 유조선 대신 화물선을 개조해서 활용한 사실도 나오고, 그리고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도 건절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정교해져서 훔친 돈을 추적하는 게 어려워졌고, 북한의 해킹 조직이 지금 대규모 해킹을 통해서 수억 달러의 가상 자산을 절도한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국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재명이 수사하러 미국 출장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올 7월 한동훈이가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유가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 등이 등장하는 버질 그리피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북한을 방문해서 가상화폐 기술을 알려준 혐의로 미국에서 5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그리피스가 한국의 연락책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에 박 전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이더리움 연구소에 서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같이 가서 직접 수사를 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동훈은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의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다.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까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고, 김의겸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을 해가며 미국에 출장 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비은행권인 NH선물, 농협 선물에서도 7조 원대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적발이 됐는데, 김치 프리미엄으로 의심한다지만 이 선물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빙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로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선물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수십조가 세탁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북한하고 무관한지 아닌지 엄격히 조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윤 정권 이제 대북 밀무역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미국이 아마 공개를 할 거예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야
강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만